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작은 불안감 있잖아요.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약간 깨름직한 느낌 같은 거요. 만약 인터넷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구글, 빙, 야후와 같은 검색 엔진은 광고 공간을 팔아서 대부분 돈을 벌죠. 하지만 광고주들은 고객에게 도달하지 않는 광고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즈헬스의 컨텐츠를 구경하다가 마스카라 광고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색 엔진은 그물을 가지고 덤불에서 뛰어나갈 적당한 때를 알 수 있죠. 이런 제 말은 검색 결과의 스폰서 링크도 함께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론 구글이 샴푸를 팔기 위해 사람을 납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적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감시 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익명 모드를 제공합니다. 익명 모드로 브라우징을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7가지 잘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컴퓨터를 빌린 경우. 어느 날 여러분이 식료품을 사러 나갔다고 가정하죠. 빵, 계란, 우유, 새우, 타르타르와 같은 주중에 먹을 평범한 것들을 사러요. 모든 것을 다 골라넣고 계산대로 갔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의 카드가 계속 승인이 거절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이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확인하죠. 하지만 하필이면 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친구 제프가 방금 몇 줄 뒤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죠. 문제는 여러분은 제프를 좋아하지만 그를 잘 알진 못해요. 친한 친구라기보단 직장에서 그냥 아는 사람이죠. 따라서 은행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그의 브라우저를 익명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나 이메일 주소나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혹시 타인의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땐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하셔야 해요. 이메일을 보내든 통장 잔고를 확인하든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든 낯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 원하진 않겠죠? 2번, 맥락 없이는 나쁘게 보이는 것을 검색할 때. 자, 창의적인 분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서사적인 스파이 스릴러물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대담한 영웅이 엉뚱한 잔에 든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제임스 리치바워가 병원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룸메이트를 독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말이죠. 청산가리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걸 타이핑했다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살펴보기라도 하면 좀 의심스러워 보일 거예요.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라고 한 여러분의 말을 경찰이 믿어주길 바래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런 글들이 여러분을 편집증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검색 기록에 의심스러운 검색어들이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익명 검색 기능을 켜면 누가 여러분 화면에 뜬 검색어 제안을 본다고 해도 적어도 어색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차세대 이안 플레밍, 스티븐 킹, 조지 R.R. 마틴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확실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조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3번, 뭔가 부끄러운 것을 검색할 때. 비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발진이 생겼는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국부용 크림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쁘지만 여러분의 검색어 제안에서 딱딱한 엉덩이 발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걸 원하지 않겠죠. 다행히도 여러분은 익명 모드에서 검색할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한 에피소드를 상기시킬 우려 없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익명 검색은 너무 간단해서 누구에게 묻기 겸연쩍은 우물점을 조용히 해결할 때도 이용합니다. $100짜리 지폐에는 누가 있죠?
영국 여왕의 이름이 뭐죠? Don't에 어프로스토피가 있나요? 어프로스토피의 철자는 어떻게 쓰죠?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해도 큰일이 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자신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매일 떠올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색해본 것 중에 가장 부끄러운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4번. 영상 제한을 조절하고 싶을 때. 인터넷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시작은 귀여운 동물들과 카메라에 대고 속삭이면서 머리를 빗는 이상한 ASMR 비디오 같은 무해한 거였죠. 그런데 한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경찰을 불러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해요. 가장 나쁜 점은 이상한 비디오들이 계속 제안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선호와 거리가 먼 영상을 보게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상한 영상이나 원치 않는 영상으로 피드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익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유튜브 구독과 같은 것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딱 한 번 본 영상이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계속 나타나는 건 막아줄 거예요. 5번. 여러 계정을 사용할 때. 개인 메시지에 대한 계정과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계정을 따로 갖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계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여러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로그아웃하는 것은 정말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게 많은 이메일을 응답하고 있다면 분명 바쁜 사람일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각각의 계정을 각각 다른 익명 검색창에서 열어보세요. 각 계정을 하나씩 살펴보는 대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답장할 수 있습니다. 6번. 새로운 사용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색 엔진은 여러분이 보는 페이지를 추적하여 어떤 광고를 보낼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결과를 과거에 살펴본 페이지와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사이트를 보고 싶지 않거나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기호에 맞춘 것이 아닌 뭔가를 찾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을 수 있죠. 이럴 경우 익명 모드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단순히 브라우저가 로그인 및 히스토리를 저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위장하고 컴퓨터 사용을 추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숨겨줍니다. 왜 이걸 익명 모드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믿거나 말거나 이 속임수는 실제로 호텔 비용이나 항공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약 사이트는 누가 어떤 행선지를 보고 있는지 추적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확실히 여행할 행선지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검색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한 한 최저가 상품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이건 유용한 트릭입니다. 7번. 선물을 살 때.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짜 물건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다는 건 알아요. 사실 공짜 물건은 밝은 색의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 더 좋죠.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쪽에게 자신만의 공짜 물건 상자를 준비해서 놀래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공짜 물건을 생각하면서 몇 줄을 보내다가 마침내 상대가 좋아할 물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주문을 하고 소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료 선물 상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이 정교한 저녁 이벤트를 계획했고 배우자가 포장을 풀 때의 표정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도착하기 이틀 전 여러분의 반쪽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텐덤 자전거를 검색한 걸 봤어요. 갑자기 놀래켜주려는 계획은 망하고 여러분의 반쪽은 다음날 어떤 물건을 받을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 공짜 물건 말고 좀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내야겠어요. 상대는 여전히 그 의도를 높이 평가하겠지만 무엇을 받을지 안다면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무료 물건 상자에 넣을 것을 쇼핑할 때 익명 모드로 찾아본다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지만 이제 저는 무료 포장 상자 대신 쓸 짧은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 익명 모드를 켤게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